이제 계약 얼마 안 남았다. 파이팅 합시다. 자, 몇 번이요? 9번이요? 190쪽에 이 문제요. 자, 이 문제 같이 볼게요. 자, 이 문제는 뭐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자, 일단 먼저 여러분들 이 조건 있잖아. 그러니까 이 조건은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먼저 보면서 이제 뭔가 막 열립다고 하던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바람은 이 조건 일단은 넘어가서 얘를 먼저 해석을 하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뒤에 있는 거 먼저 볼게요. 자, 얘 보시면요, 시그마. 자, 안쪽 먼저 할게. 주인공이 K잖아. 그쵸? 요게 문자라고 치면, 혹시 서준아, 여기 시그마에서 I는 문자일까요? 숫자일까요? 문자요? 숫자입니다. 자, 다시. 우리가 주인공을 제외한 모든 문자는 숫자처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의 성질 이용해서 분리해 볼게요. 이렇게. 시그마의 성질 이용해서 분리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분리할 수 있고, 자, 왼쪽 거는요, 윤여가 이건 먼저 하세요. 그러면 IN 잘하는데 숫자니까 n개 더한 거잖아. IN 됩니다. 오른쪽엔 시그마 K 공식을 쓸게요. 자, 이렇게 해서 2분의 n 플러스 1까지 한 개보다 요 괄호 안쪽을 정리한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다시. 자, 그 다음 시그마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그마는 주인공이 바뀝니다. 즉 주인공 문자가 I로 바뀝니다. 자, 이 경우는요, 여기 있는 n이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n이 숫자입니다. 역시나 한 번 더 시그마의 성질로 분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n은요, 숫자니까 바깥으로 꺼낼 수 있는 거 아시죠? 바깥으로 꺼내보시면 되고, 자, 여기에 i 남고요. 마이너스 시그마 i는 1부터 m까지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혹시 요 상황도 공식을 쓸 수 있을까요, 이제? 요게 시그마 K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즉, 공식을 이용하시면 바로 쓸게요. n 곱하기 2분의 m 곱하기 n 플러스 1 맞나요? 이런 식으로 공식을 쓸 수가 있고, 오른쪽 여러분들 이게 성준아, 요게 뭐라고? 자, 혹시 이게 2레벨도 이거 먼저 아세요? 통째로가? 숫자라고요. 이게 숫자입니다. 숫자니까 여기다가 m 곱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mn이라 쓸게요. 이렇게까지 정리가 돼요. 이 식이. 자, 이제 앞에 조건 보시면 끝났죠.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다가. 자, 보시는 것처럼 mn 나와 있죠. mn. 자, 대입하시면 되고, 아마 요거 두 개 통분해서 정리해 보시면 이 친구도 모양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다 넣어서 푸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시그마가 여러 개 있을 때는 그 주인공에 관한 얘기를 해야 돼요. 먼저. 그러니까 주인공이 누군지를 보시고 나머지는 다 숫자다 라고 보시는 거고, 이런 식으로 최대한 간단히 해보시면 여기 온다는 거야. 그 다음은 mn 자리에 40 대입하고 요거 한번 정리해 보시면 m 빼기 n 들어옵니다. 끝나요. 자, 계산은 해봐. 자, 또! 자, 승아 뭐 질문할 거 없어요? 있어요. 네. 194쪽이 10번입니다. 자, 10번 가볼게요. 10번 문제입니다. 아, 로그. 자, 여기는요, 또 로그랑도 궁합이 좋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또 다른 교재에서 뭐 유형으로 소개가 되기도 해. 근데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보세요. 요게 지금 나와 있잖아. 일단 묶여 있는데 뭐 할 거 없죠. 자, 이럴 때는 다시 뭐 해보라고? 풀었다, 묶었다. 한번 풀었어 볼까? 자, 묶여 있는데 할 말이 없잖아. 그럼 풀어서 보는 거예요. 자, 얘를 풀어서 보시면 이 로그가 왜 시그마랑 궁합이 괜찮은지가 이제 보일 겁니다. 자, 풀어서 볼게요. 자, K에다가 1 대입하시고요. 더하기 K에다가 2 대입하시고요. 2를 넣었는데 왜 3이 나오죠? 이렇게. 자, 어디까지 대입하죠? K에다가
n까지 대입하는 거 맞아? 예찬아? 자, 이렇게. 자, 이제 오랜만인데 혹시 로그에서 우리 덧셈 배웠지? 로그에서 더하기는 진수끼리 어떻게 하죠? 곱하기로 합칩니다. 이제 거기서 예뻐져요. 이 문제가. 다시 로그는요 왜 시그마랑 궁합이 좋냐면 더하기를 곱하기로 합쳐버려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진수를 보세요. 곱하기로 합쳐볼게요. 혹시 예뻐지는 포인트 보이세요? 지워지지? 어떻게? 이렇게 지워져요. 이 친구가. 그래서 이 로그랑도 궁합이 좋아요. 이 시그마가 시험 범위가 아니겠지만 여기서만큼은 궁합이 너무 좋아서 나옵니다. 로그랑. 아시겠죠? 즉 남는 게 뭐야? 자, 남는 게 자, 이제 분모 자리에 1 남고요. 분자 자리에 루트 m 플러스 1 남게 요거 남죠? 요렇게 간단히가 되고 이게 얼마다? 오른쪽에 3이다라고 있잖아. 혹시 이건 풀 줄 아세요? 이제 로그를 지수로 가시면 돼요. 오랜만에 가보시면 n 구할 수 있다. 정리해보세요. 결국 이 문제 전략은 풀어서 오는 거예요. 계속 말할까? 자, 풀어서 있으면 묶어보세요, 보통은. 이거 뭔가 뭐 보일 때가 있을 거고, 묶여있는 건 안 보면 풀어서 봐. 그건 뭔가 이제 보일 거라는 거예요. 풀었다 묶었다를 반복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자, 또. 네. 날선용 130쪽에 207번. 자, 날선형 130쪽에 207번 가보겠습니다. 아, 이 문제 아까 또 질문 나오더라. 오케이. 자, 이거 인정. 자, 이 문제는요. 일단 대충 푸는 흐름을 아시죠? 첫 번째, 일반항 구합니다. 일반항 구해서 정리까지 할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실제 문제, 시그마로 풀 겁니다. 그렇죠? 자, 2단계인데, 여기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요 수열이 좀 재밌죠? 수열의 합으로 된 수열이 있어요. 자, 이렇게. 자,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뭐 구하자? 자, 일반항 추측해볼게요. 자, 지금 제가 추측할 때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n번째 항이야. 혹시 규칙은 느끼셨나요? 약간 규칙이 있어요. 어떤 규칙이 있지? 두 번째 항은 2, 4죠. 세 번째 항은 3, 6, 9야. 네 번째 항은 4, 8, 12, 16입니다. 저는 세 가지 규칙인 거예요. 세 가지 규칙. 첫 번째는요. 얘 맨 첫 번째 뭘로 시작하게요? n으로 시작해요. 이게 항의 번호로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규칙은 혹시 그 다음 안 있지? 6, 8 얘네 뭔지 아세요? 이게 배수야. 즉 n의 배수니까 그 다음이 2n이겠네. 그 다음은 3n이겠네. 그리고 자 마지막 세 번째 규칙은 자 마지막 항이 언제 끝나는지. 자 얘 세 번째 항이잖아. 총 몇 개 있죠? 3개가 있어요. 네 번째 항은 4개가 있고 n번째 항은 n개로 끝나야 돼요. 혹시 마지막 항 뭘 것 같아요? n제곱인데 이렇게 쓰겠습니다. 가끔은요 여기 파트는 계산을 안 할 때 보이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일반항이야. 혹시 더 간단히 될까요? 자, 이거 보통 간단히를 못한 친구 있는데 여러분 자 이렇게 쓴 이유가 뭔지 알아? 지금 모든 항에 n 들어있는 거 보이세요? 이거 전체를 n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간단히 가능합니다. 자, 이 전체를 n으로 묶어보시면요.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얘는 저희가 공식으로 구할 수 있잖아요. 일종의 등차수의 합이니까. 구해보시면 n 곱하기 2분의 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첫째 항과 끝항을 더한 거에 총 n개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보시면 결과적으로 이제 일반항 구할 수가 있다. 첫 번째. 그 다음 할 수 있겠는지. 시그마 가서 시그마 K 공식으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자, 아직 문제를 푼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일반항 구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열로 합으로 된 수열은 보통 이런 느낌으로 풀어요. 뭔가 이제 할 게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본 게임. 이제 그 다음은 뭐 요거 이제 뭐 비용화 써드릴까요? 합을 이제 시그마로 표현하는 거잖아. 첫째 항부터 10번째까지 이 일반항을 쓰는 거예요. 얘를 이제 쭉 분리해서 이제 공식으로 끝내는 겁니다. 시그마 K 공식으로. 아시겠죠? 정리해보세요. 저 그 네. EN이 어느 거예요? 어떤 거요? EN이
2n이요? 2n이요? 네. 요거 다음 항이에요. 이거 다음 항이 8이잖아. 네. 얘는 4 곱하기 2예요. 아, 얘는 3 곱하기 2예요. 얘는 2 곱하기 2니까 얘는 n 곱하기 2인 거예요. 규칙을 느껴서 풀어요. 규칙 느껴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규칙을 느끼시면 풀 수가 있다는 거야. 약간 특이하긴 하지만. 자, 또 질문하세요. 자, 지금 오늘 여기 주말인가? 아, 네, 14번이요? 14번이요. 자, 다른 책 14번. 오늘 죄송한데 일단 20분까지만 질문 받을게요. 질문 받고 제가 오늘 일단 또 토요일 마지막 수업이잖아. 참고로 다음 주부터는 요 수업 끝나고 또 수업이 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아서 하는 게 안 되는데 일단 오늘까지는 끝나고 딱히 뭐 수업이 없으니까. 자, 14번 문제 방금 했던 그 내용인데 이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거든. 서준아 혹시 이거 할 줄 아세요? 이거 얼마지? AI요? 이건 할 줄 아는데? 할 줄 아는 건데? 자, AI 잘했잖아. 자, 주인공이 K니까 A는 숫자로 보시면 돼요. AI입니다. 자, 그 다음 시그마 갈게요. 그럼 그 다음 시그마 이거잖아. 자, 여기에는 주인공이 I거든. 자, A를 바깥으로 꺼낼 수가 있겠네. 자, 이렇게 A를 바깥으로 꺼낼 수가 있고, 혹시 서준아 이거 시그마 K 공식 쓸 수 있는 거 아세요? 네. 이거 시그마 K야 내가 보기에는. 공식 들어갑니다. A 곱하기 2분의 J 곱하기 이상하네. J 플러스 1 느낌이 이상해요. 자, 이렇게. 자, 이거를 한 번 더 하시는 거예요. 맨 바깥에 시그마 J가 1부터 10까지. 그러니까 역시나 요 A를 바깥으로 꺼낼 수 있겠죠. 숫자니까. 요거 시그마 K 공식인데 시그마 K 제곱 시그마 K 해서 또 공식으로 쫙 쓰시면 이제 마지막에 A에 관한 식이 나올 거예요. 그럼 비교해서 A를 구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몇 번 해보시면 사실 이게 그냥 좀 고정관념만 깨면 돼. 그러니까 꼭 공식을 보통 교재에는 옛날부터 뭐 AB라고 써있지만 실제로는 AB가 아닐 때가 많잖아. 그러니까 그거야 그거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 이해가 끝나는 거예요. 이것도 시그마 K 제곱을 쓸 수가 있다는 거야. 한번 해보세요. 또 잠깐만 인터넷이 안 되니까 이게 어떡하지? 제가 잠시만 죄송한데 여기 문자 한 통만 좀 보내고 올게요. 여기 연락처가 없나? 자 잠깐만요. 야, 누가 내 핸드폰 번호 돌려가는 거? 왜? 처음부터 계속 사과 구매하겠다고 연락이 오고 나 사과 안 파는데 뭐니? 방금 사과 구매하겠다고 문자 오고 내 친구 롤에서 맨날 만나면 모임. 인터넷 안 된다. 자, 또 질문할게요. 인터넷이 안 돼. 요즘 시대에. 그돈 안 갑자기 세상 막 느껴요. 이게 없으면 너무 불편하구나.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가 인터넷이 안 돼. 자, 또 질문하세요. 193쪽에 4번. 자, 193쪽에 4번 문제 가볼게요. 이 문제 맞나요? 네. 네. 자, 이번 문제는 등차 수열이야. AN이. 등차 수열이고. 자, 여기에 나와 있잖아. 자, 일단은 또 느낌이 안 와요. 풀어 써볼까? 자, 얘 풀어 쓰시면요. A2 더하기 A4 더하기 A6 더하기 A2N까지 맞아요. 이렇게. 근데 이번 문제는 특별히 등차 수열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역시나 일반항님 한번 소환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일반항 맞나요? 그리고 어쩌면 봐봐 여러분들 어쩌면요 이거 제가 말한 적이 있는 상식인데 얘는 어쩌면 지금 등차에서 하나씩 건너뛰고 뽑은 거지. 혹시 이것도 등차란 말 동의하세요? 이거 등차거든요 지금 이거. 그럼 자 우리가 등차 수열은 합구하는 공식이 있잖아요.
합권의 공식을 써보자고요. 자, 합권의 공식이 뭐야? 첫째 항 더하기 끝항 곱하기 총 개수. 자, 몇 개지? 이거 몇 개죠? n개거든요. 그냥 합권의 공식을 쓰면 돼요. 이렇게. 전체 합권의 공식. 그리고 이게 이거다. 라고 해서 관계식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자, 양쪽에다가 2를 곱하고 나누기 n을 한 번에 하겠습니다. 저는요. 양쪽에 2를 곱하시면 6n 제곱 빼기 10n 되는데 나누기 n을 하시면요. 6n 빼기 10 혹시 요거 이해하셨어요? 요거 지금 두 개 날린 거거든요. 양쪽에 나누기 해가지고. 자, 요거. 그리고 자, 요 자리는 저 일반항님으로 채우겠습니다. 이 자리는 일반항님 오세요. 채우겠습니다. 자, n자리에다가 2를 대입하시면 요거는 a 플러스 d 맞나요? 말하자면. 자, 요거 n자리에다가 2n 넣는 거지. 자, n자리에다가 2n 넣어보시면 얘는요 a 플러스 2n 마이너스 1 곱하기 d 맞나요? 이게 요거라는 얘기야. 요거. 혹시 더 정리해볼까? 뭔가 최대한 일단 될 때까지 정리해보시면 요거 자 2a 플러스 d에다가 요거 분배하시면요 2nd 마이너스 d가 돼요. 이렇게. 그리고 d 지워집니다. 지워지면서 2a 더하기 2nd가 오른쪽에 자, 두 개 순서 바꿀게요. 마이너스 10 더하기 6에 맞나요? 혹시 보이세요? a랑 d. 이때 비교를 뭐 이렇게 a 얼마죠? 마이너스 5. 자, d는요? 3이겠죠? 뭐 이렇게 해서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번 문제는 약간 저는 이제 이런 게 따라가는 거야. 하는 말 중에. 그냥 이제 어쩌면 풀어 써봤더니 저 상태고 한 가지 상식인데 이것도 등차 수열이야. 확보하는 공식 이용했고 정리한 다음에 이 자리를 일반항으로 해서 다시 한번 싹 정리해봤더니 뭔가 양쪽이 좀 비슷한 모양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A랑 D를 추리해서 끝낼 겁니다. 저 문제를. 오케이? 오케이. 자, 죄송한데 1분 뒤 시작할게요. 자, 22분인데. 1분 뒤 시작할게요. 아이고. 오후에는 날씨가 막 영상 막 7, 8도더라고요. 이제는 좀 가볍게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 자, 오늘 일단 마지막, 그러니까 오늘 일단 1교시랑 2교시가 있는데 1교시 내용과 사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사실 배우는 내용이 작년도 안 하고 기준 시험 범위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요. 여기가 시험 범위가 아니었어. 요 전까지였어. 딱 지난 시간 내용까지. 그러니까 좀 오늘 내용은 딱 미리 말할게요. 끝이 날 건데 사실은 한번 들어보시고 특히 이제 2교시 때 우리가 오랜만에 증명을 해야 돼. 작년도에 증명이란 거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증명을 하는 내용은 정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한번 들어보시고 너무 어려우시면 일단 넘어가시는 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저희 날선 내용 말고 1교시는 베이직 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유는요. 책 구성이 깔끔해.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자들이 이제 조금 욕심 나는 분들은 자기 책을 만들어. 가끔은요, 이 책을 좀 쓰면 좀 아쉬울 때가 있어. 뭔가 좀 구성. 자, 페이지는 196쪽입니다. 지난번 숙제에 이어서 그 다음 내용까지 설명을 드리면 끝이 날 것 같아요. 자, 위에 제목 보시면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써있네요. 자, 오늘의 주제는 이 귀납이란 말인데 혹시 여러분들 귀납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 저번에 귀납법 배울 때요. 저런요? 예전에 아마 학교에서 뭐 국어 시간에 뭐 연역법 이런 말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그런 어떤 그런 표현 중 하나인데 자 이제 귀납이 뭔지 뭐 간단하게 우리 수학 시간이잖아. 우리 그냥 문제 보는 겁니다. 자 필기하는 친구는 뭐 오른쪽에 필기도 하시면 되고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어쩌면요 귀납법이라는 거는 자 카테고리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우리가 수열을
배웠지 첫날에. 수열은 수를 나열한 건데 이 소열의 표현 방법을 저희가 몇 가지 알고 있어. 사실 수열을 사실 표현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귀납적 표현이라는 게. 자, 첫 번째. 제가 지금부터 이제 뭐 몇 가지 정리 드리면서 귀납적 정의가 뭔지 이어갈게요. 첫 번째는 이런 수열 있잖아. 혹시 제일 처음에는 보통 어떻게 해요? 표현이? 자, 말 그대로 수열 뜻이 뭐예요? 숫자를 쭉 나열하는 거잖아. 그쵸? 첫 번째는요, 단순하게 나열하는 방법도 있겠죠. 수열의 표현법 몇 가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오른쪽에 예시를 들어볼까? 예를 들어서 제가 수열 AN을 1, 3, 5, 7, 9 자, 이렇게 단순하게 나열하는 것도 첫날 배웁니다. 그치? 자, 이 방법 나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역시나 직관적이잖아. 그렇죠? 자, 두 번째는요. 근데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 표현보다는 제일 많이 쓰는 게 상규랑 뭔지 아세요? 세 글자로. 이 수열에 뭐? 님 붙이는 사람 있잖아요. 검사님이요? 정 선생님. 아니요. 자, 일반은 님. 자, 네? 자, 아이고. 일반은 방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검사 선생님 예전에는 네, 자, 일반항입니다. 자, 두 번째 표현법은 자, 일반항. 별표 하나 칠게요. 미리 말할게요. 오늘도 사실은 이 귀납적이라는 게 표현법 중 하나라고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기승전 일반항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 역시나. 자, 어쨌든 일반항이란 걸 배웠잖아. 이게 표현법, 표현법. 자, 이 친구 한번 일반항 구해볼까? 얘는 특별히 등차 수열이니까 공식을 외웠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표현법 한 두 가지를 알고 있다고. 첫 번째가 나열하는 거, 두 번째가 일반항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뭐 자판기라고 불렀잖아. 얘네다가 1 넣으시면 첫째 항 나오고요. 2 넣으시면 둘째 항 나오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요 세 번째 표현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위에 써있는 제목 그대로 쓸까요? 귀납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납적 표현이란 게 일단 어떤 느낌인지를 잠깐 말하면 귀납적이다. 이게 이제 원래 약간 느낌이 제가 이제 보통 비유할 때 이걸 또 이제 이거랑 많이 비유해요. 실제로 오늘 이제 증명법도 이제 이 귀납적인 증명법이 있는 건데 이게 약간 원리가 혹시 여러분 도미노 아세요? 도미노? 피자 말고 게임 있잖아요. 우르르. 네, 도미노 이걸 게임이라 해야 아무튼 이거 같은 원리야. 자, 도미노가 뭐냐면요. 도미노는 이렇게 이제 블록들을 막 이렇게 세워놔요. 어릴 때 해본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세워놓고 얘를 어떻게 하나 쓰러뜨립니다. 즉 얘를 쓰러뜨리면 자, 요게 적당한 간격이면 혹시 이거 수빈아 이거 쓰러질까 안 쓰러질까? 안 쓰러질 것 같아. 잘 그린 것 같은데 아마 쓰러질걸? 이 정도는? 그쵸? 즉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나 쓰러뜨리면 그 다음 게 쓰러지고 그 다음 게 쓰러지는 거지. 즉 도미노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뭐냐면 이 블록과 블록 사이의 어떤 관계를 줘버리는 거예요. 다시 이 블록과 블록 사이의 관계를 주면 하나만 쓰러뜨리면 나머지가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이용해서 제가 지금부터 필기를 잠깐 해볼 건데 이 귀납적 표현은 일단은 책에 써 있어요.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느낌이야. 수열을 항과 항 사이에 관계로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다시 이 항과 이 항 사이에 관계로 표현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야. 선생님 뭔 소리예요? 자, 설명 들어갑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여기 1과 3 보이세요? 자, 우리가 보통 요거를 뭐 A1, A2, A3, A4 이거 다들 아시는 거죠? 그대로 쓸게요. 자, 질문을 해볼게요. 자, 이제 오늘은 좀 여기 문제 풀 때는요, 요런 마음가짐인데 이 A2를 바로 앞에 항 있지. 혹시 여러분들 이 A2는요, 바로 앞에 항과 관계를 보자면 윤여가 여기에다가 뭘 하면 얘가 나오지?
플러스 2를 더한 거죠. 약간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야. 어떤 항을 그 다른 항과의 관계로 보는 거예요. 다시. 그럼 자 A3는 승아야 A2에다가 어떻게 한 거지? 2를 이것도 2를 더한 거지. 약간 이런 관계가 있잖아요. 하나 더 해볼까? 예를 들어 A4는 A3에다가 2를 더한 거 맞아? 즉 이번 수열은 모든 항이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야.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통칭해서 오른쪽에 뭐라고 쓰냐면 그럼 자 M 플러스 1번째 항은 그 바로 앞에 항 여러분들 N번째 항 맞아요? 여기에다가 뭐를 더한 거예요? 전부 다 2를 더한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표현하자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이해돼? 어쩌면 앞에 항과 뒤에 항 사이의 관계식인 거잖아. 자, 그런데요. 자, 요 수열을 지금 표현한 거거든. 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것만 주면 안 돼요. 자, 우리 결국 이거 전부 다 같은 수열이 돼야 되거든. 혹시 여러분들 이것만 주면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자, 제가 지금 도민으로 비유했지. 너네가 지금 이것만 줬다는 거는 지금 뭐만 준 건 줄 아세요? 여기 블록과 블록 사이의 관계만 지금 세워준 거예요. 그럼 자, 실제로 요게 굴러가려면 뭐를 알려줘야 돼요? 이 맨 첫 번째 블록 있죠? 이 친구를 한 개 알려줘야 됩니다. 다시. 여러분들이요, 이게 되는 관계는 이거 말고도 많아요. 예를 들어 봐봐. 예를 들어서 2, 4, 6, 8 혹시 이것도 요 관계 아니에요? 이것도 요 관계잖아. 앞에 거에다가 2를 더한 게 뒤가 나와요. 이 수열이 아니라고 하지. 그래서 밑에 이제 문제 보시면 보통 귀납적 정의를 쓴다는 거는 이 관계도 쓰지만 보통은 같이 뭐를 써준다? 맨 앞에 있는 한두 개를 써주는 거예요. 이해돼? 즉 이제 이런 식으로 쓰시면 자, 이거 두 개는 같은 표현입니다. 이해돼? 자, 비교하자면 요게 지금 뭘 쓴 거라고? 도미노에서 맨 앞에 블록을 내가 쳐준 거예요. 그럼 자, A1이 1이면요 A2를 알 수가 있다고요. 1에다가 얼마 더한 거야? 3 더한 거잖아. 3이 나와요. 그쵸? 그리고 A2가 나오면 3이 나와요. 세 번째 항이. 이런 식으로 막 굴러가는 이런 표현법이 귀납적인 표현이다.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내려가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이번 페이지는 일단 밑에 보시면 우리한테 귀납적인 표현을 한 개 줍니다. 자, 이런 식의 표현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항과 항 사이의 관계로 표현해주고 저희한테 뭘 물어봐요? 자, 네 번째 항. 그럼 얘가 네 번째 항까지 이제 굴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시범 보니까 자, 이번 문제는 밑에 보시면 우리한테 뭘 주고 있냐면 제일 첫 번째 항. 자, A1 알려주겠습니다. 어쩌면 도미노의 제일 첫 번째 블록이야.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이제 블록과 블록 사이의 관계야. 요런 관계래요. 자, 지금부터 한번 이번 문제는 네 번째 항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n에다가 뭐 넣으면 돼요? 자, n에다가 한번 1 넣어볼까요? 그럼 어떻게 돼? A2는 A1 더하기 6 맞나요? 이렇게. 근데 A1이 나와 있잖아. 1이라고. 그래서 두 번째 항이 나와요. 이렇게. 블록 하나 쳤잖아. 그 다음 블록이 좀 쓰러진다고요. 그리고 자, 두 번째 항이 나오면 그럼 세 번째 항 구할 수 있는 거 아세요? n에다가 얼마 넣으면 돼? 2를 넣으면 세 번째 항이 나와요.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6 더한 거지. 근데 두 번째 항 구해 왔으니까 7 더하기 6 하시면 13 나온다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약간 도미노의 원리라 보시면 돼요. 실제로도.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n에다가 3 넣으시면 저희 목적지인 A4가 나옵니다. 네 번째. 자, A4는요. A3 더하기 6이니까 위에서 구한 A3에다가 6을 더하시면 요게 정답이다.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표현이 약간 귀납적 표현이다. 자, 겁먹지 마세요. 그런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밑에 한번 연습해 볼까? 그럼 예를 들어서 2번 문제 한번 귀납적 표현을 이용해서 네 번째 항까지 구해보세요. 그리고 여기서는요, 사실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야, 진짜로. 모르겠잖아. 넣어서 녹아내보는 거예요.
진짜로. 마치 우리가 시그마에서 모르겠으면 풀어 쓰는 것처럼 여기는 이게 전략이야 사실. 몇 개 넣어보시면 대충 느낌 오잖아요. 아, 이런 느낌이구나. 굴러간다고요. 밑에 있는 것도 네 번째 항까지 구해보세요. 자, 시간은 여기 인터넷이 안 되는데 신기하게 타이머는 돼요. 30초. 이게 타이머가 약간 내 생각에 오프라인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약간 그 인터넷 쓰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별로 안 먹으니까 신기하네. 역시 네이버. 역시 네이버. 네이버 주식 요즘에 그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랑 네이버. 요즘 좀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모로. 아이고. 자, 혹시 밑에 있는 문제, 2번 문제 네 번째 항까지 굴려보셨나요? 그러니까 굴린다는 게 딱 적절한 표현. 정말 이게 굴리는 거야. 첫째 항 튕겨주며 그 다음 거 나오고 굴러간다고요. 2교시의 증명법도 그거를 이용한 원리예요. 하나를 튕겨주며 그 다음 게 튕긴다는 거야. 이해돼? 자, 가볼게요.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자, 첫째 항 나와 있고 요런 원리입니다. 자, 그럼 둘째 항 혹시 이거 구해보셨나요? 성준아? 뭐 나와? 1이요. 아, 정답 말고 둘째 항. 네. 1이요? 아, 1이요. 미안, 1이요. 1이죠, 1. 자, 앞에 항에다가 여러분, 자, 이 식을 이해했어요? 어쩌면 앞에 항에다가 3을 곱하라는 얘기야. 여기다가 3을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1 나옵니다. 그럼 세 번째 항은 또 3을 곱하는 거지. 3이요. 네 번째 항은 또 3 곱하는 거잖아. 그래서 9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별로 어려운 작업이 아니라고. 그냥 대입하면 쭉쭉 나온다는 거예요. 수빈 혹시 이해했어요? 이런 느낌? 자, 또 해볼까? 뭐 오른쪽에 있는 5번 문제, 7번 문제. 자, 두 개 풀어볼게요. 자, 오른쪽에 있는 5번 문제, 7번 문제. 자, 일종의 도미노 같은 겁니다. 내가 한두 개 알려주고 가운데 관계식, 항과 항 사이의 관계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선생님, 일반 항 짜리하면서 왜 배우는 거예요? 그러게. 근데 그 옛날에는 이게 좀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양이 좀 많고 그러니까 실제로 좀 다른 어려운 책에는 그게 남아있는 교재도 있어요. 어떤 다른 책에는 좀 위험 문제가 있거든. 근데 요즘은 이제 학교에서도 좀 잘 안 다루기도 하고 작년도에는 심지어 시험 범위가 아니었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오늘은 일단 들어보시고 먹을만 하면 드세요. 근데 힘들면 넘어가세요. 자, 5번, 7번 두 문제 풀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네 번째 항까지만 구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는 귀납적 정의를 몇 개 알려주고 네 번째 항을 구해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실제로 뭐 나열을 해보라는 거죠.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자, 가겠습니다. 자, 5번 문제 혹시 여러분들 네 번째 항 구해보셨나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자, 예를 들어 L에다가 1 대입하시면 두 번째 항은요 A1 플러스 2 맞나요? 이렇게. 즉 첫째 항에다가 2를 더한 거니까 3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넣어보시는 겁니다. 자, 뭐 구해보시면요. 혹시 상규나 5번 문제 네 번째 항 나왔어? 혹시 얼마 나오세요?
이라고 하시면 맞나요? 10 나옵니다. 그러니까 넣어보시는 거예요. 다시 7번 문제 마찬가지야. 자, 쌤, 왜 7번 문제는 첫째 항이랑 둘째 항 다 알려줄까요? 혹시 뭐 아시겠어요? 이번 경우는 적으세요. 자, 만약 이번 문제 첫째 항만 알려주면 이거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이게 안 움직여. 왜? 요 자리에 이런 문자가 3개가 있잖아. 이렇게 3개가 있을 경우는 2개까지는 알려줘야 됩니다. 다시 위의 문제는 문자가 2개 있으면 하나만 튕겨주면 돼. 이 경우는 2개를 알려줘야 돌아간다는 거야. 이해되네? 그대로 이게 재밌죠? 자, 얘 2개가 이건데 요런 관계에 L에다가 1 넣어보시면요. 세 번째 항은 뭐다? A2 더하기 A1 맞나요? 저거 2개를 더한 거죠. 다시 네 번째 항은 N자리에 2 넣어보시면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들 이거 맞나요? 자, 실제로 여기 규칙 보이시죠? 앞에 2개를 더하라는 거야. 앞에 2개를 더한 게 그 다음 거다. 이게 실제로 자연에 있는 그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사실은 이런 어떤 유명한 수열 중 하나입니다. 자, 어쨌든 얘랑 얘를 더하시면 정답은 1 나오겠네요. 다들 많으셨는지. 자, 이렇게 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장 가볼게요. 자, 그럼 이제 결국은 뭐 저런 식으로 어떤 표현이 나오면 이 전개를 할 줄도 알아야 되고, 자, 이번 페이지는 위에 제목에 써있죠.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우리 앞에서 아주 핫했던 게 이거잖아. 그럼 등차 수열도 귀납적인 표현이 있겠죠? 그걸 너네가 한번 실제로 써볼 줄도 알아야 되고, 거꾸로 귀납적 표현을 보고 등차구나 판단도 돼야 됩니다. 자, 한번 같이 일단 9번 문제는 그 귀납적 표현을 한번 써봐라 그런 문제거든요. 자, 필기를 한번 해볼 건데, 자, 요 문제에다가 간단하게 사실 그 귀납적 표현 스타일이 하나가 아니에요. 몇 가지 유명한 스타일들을 한번 쭉 필기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9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자, 여기 보시면 첫째 항이랑 공차 간만에 잘 주고 있네요. 간만에. 자, 이거를 만족하는 등차 수열에 뭐를 써봐라? 어쩌면 귀납적인 표현으로 써봐라. 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배운 거 복습도 할 겸, 자, 그동안 배운 거 한번 쭉 써볼까요?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 제일 첫 번째가 단순히 나열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한번 쭉 써보자고요. 단순히 나열해 보시면 첫째 항이 마이너스 1이고 공차가 5란 말은요. 수빈아, 혹시 그 다음 항 뭔지 아세요? 그러면 첫째 항이 마일이고 공차가 5래요. 그 다음 항은 뭘까요? 4겠죠. 뜻 알잖아요. 이 표현도 우리가 배웠고, 그러니까 다 써보자고요. 우리가 아는 표현들 복습도 하고. 두 번째는 누구? 일반항님. 자, 일반항님. 자, 일반항은 자, 등차 등비는 합구하는 공식으로 만들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요거겠죠, 요거. 일반항도 쓸 수 있고요. 자, 세 번째. 자, 이 문제를 필기할게요. 자, 귀납적인 표현. 이제 귀납적인 표현으로 한번 써볼 건데, 이게 약간 이제 교재 위에 보시면 몇 가지가 정리가 돼 있는데 좀 다양한 스타일들이 있어. 그 스타일들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 색깔펜을 3개 쓸 건데, 제일 처음 쓰는 빨간 색깔은 가장 유명한 표현이고, 이제 점장적으로 좀 안 쓰는 표현들도 있어요. 제일 첫 번째입니다. 1번은요, 아까 제가 왼쪽 페이지에 예시 든 게 그 표현인데, 자, 일단은 맨 앞에 있는 첫째 항은 밝혀주라고 했습니다. 도미노가 굴러가야 돼, 일단은. 첫째 항은 이거고요. 그 다음에 뭐로 쓰는 거야? 항과 항 사이의 관계로 쓰는 거예요. 다시. 자, n 플러스 1번째 항은요, 승아야, n번째 항에다가 어떻게 한 거게? 이거죠, 이거. 요게 이제 귀납적인 표현이에요. 즉, 말로 하자면 앞에 항에다가 5를 더한 게 뒤에 항이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쓰는 게 정답이야, 이 문제.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표현을 내가 또 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요. 간단하게라도. 이런 식으로. 그런데요, 자, 이거 말고 몇 가지 표현들이 더 있어. 그러니까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고, 이 문제는. 자, 두 번째로 많이 쓰는 거는 어쩌면 같은 말인데, 여러분들 여기서 있잖아. 이 식을 반대로 이해할 수 있지. 그럼
그럼 자, 여러분 이해해 보시면 얘도 되는 말인가? 혹시 이거 되게 뭔지 아세요? 이거 내가 있잖아. 등차 수열 제일 첫날 설명할 때 이 두 가지를 설명했다. 혹시 원래 등차 수열 뜻이 뭔지 아세요? 등 무슨 등자예요? 같다는 거지. 차가 뭐예요? 이게 사실 그 말이에요. 차이가 5로 같다고요. 이해돼? 근데 보기에 따라서 앞에다가 뭐를 더한 걸로 볼 수 있어? 5를 더한 걸로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이거고요. 사실 이게 어쩌면 제가 첫날 말했던 그거를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그리고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이제 요거부터는 좀 잘 안 쓰는 것 중에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도 가능한데, 자, 우리가 사실은 앞에서 배운 것 중에 항과 항 사이의 관계하는 사실 이게 하나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문제 보시면, 자, 혹시 등차 중앙 기억나세요? 등차 중앙이 뭐였냐면 가운데 거는 양옆의 평균과 같은 거 맞아요? 그걸 제가 지금 AN 플러스 1, N 플러스 쓴 거예요. 이게 등차 중앙이잖아요. 어쩌면 이렇게 써도 등차 수열인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는 주의할 점. 앞에다가 첫째 항만 쓰면 될까요? 아까 말하고 왔지? 이 경우는요, 요거만 쓰면 돼, 안 돼? 뭐 더 써야 돼? 둘째 항까지는 써줘야 됩니다. 왜? 문자가 3개일 때는 한 개를 안 굴러가요. 보통 이걸 쓸 거면 2개를 써야 됩니다. 이해돼요? 그리고 자, 4번이랑 5번은 이 식을 변형한 식인데 정말 잘 안 쓰여요. 책에 나오니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게 다 정답이라고. 이걸 써도 맞는 거고, 얘도 맞는 거고, 얘도 맞는 거예요. 왜? 다 결국은 이 수열이란 말이야. 이해돼? 자, 네 번째는요. 자, 요 식을요. 지금부터 약간 작업을 해볼게요. 양쪽에다가 2를 곱할 수 있죠. 그렇죠? 자, 네 번째는 요 상황에서 역시나 첫째 항이랑 둘째 항 알려줘야 되고요. 양쪽에다가 2를 곱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요것도 맞아요. 어차피 이 등차 중앙을 바꾼 식이라 이 식도 등차 수열입니다. 이해돼?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식을 좀 더 바꾼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식을요. 자, 2an 플러스 1은 여러분 얘랑 같은 말이 이거 맞나요? 그러면? 보통 이런 거를 한 번에 쓰면 이거잖아. 2an 플러스 1. 그러니까 두 개를 분리한 거야, 지금 두 개를. 분리하고 오른쪽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얘를 반대편으로 이항하고 얘를 반대편으로 이항하시면 다섯 번째 식이 나와요. 이거는 그대로 쓰면 되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교재에 보시면 자, 요렇게 나와도 이것도 등차수열이에요. 혹시 요 식을 좀 음미하셨나요? 이게 지금 어떤 식이냐면 두 개를 뺀 거죠. 자, 두 개를 뺀 거죠. 이게 같다는 말이 어쩌면 등차예요. 결국 차이가 같다는 거니까. 이해돼? 너네가 이렇게 뺀 거랑 이렇게 뺀 게 같다고요. 그게 계속 같으면 등차인 거잖아. 자, 이 다섯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필기하는 친구는 필기하시면 되고 사실 위에 써 있습니다. 위에 있는 저 다섯 가지 스타일이 전부 다 등차 수열이다. 거꾸로 이거를 보고도 등차구나. 또 아셔야 된다고요. 왔다 갔다. 아시겠죠? 자, 한번 정리해보시고 정리 끝난 친구는 10번 한번 풀어볼게요. 선생님, 정답은 뭘로 써야 돼요? 이걸 쓰세요. 사실 우리가 이걸 사실 솔직히 고백할게, 이 식을 만들 일이 잘 없어요. 보통 시험 때 이걸 만들려고 요구하지 않아. 심지어 작년도에는 시험 범위도 아니었다고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제 이 정도는 만드는 것도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뒤에 어떤 문제에서는 이 식을 만드는 문제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다. 광대식으로. 자, 10번 한번 해볼게요. 자, 5개 중에 아무거나 다 괜찮습니다. 다 같은 말이야. 이런 걸 귀납적 표현이라 부릅니다. 자, 그 다음 장의 등비 수열도 이거랑 똑같이 설명할 거예요. 뭐 등차 등비가 중요하니까 걔네들이 표현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자, 한번 가볼까요? 자, 10번 문제 귀납적 표현 써보셨나요?
첫째 항이 마3이고 공차가 -2다. 자, 어떻게 하자고? 첫째 항은 가르쳐 줘야 됩니다. 도미노 굴리셔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블록과 블록 사이에 관계식을 만드는 거예요. 항과 항 사이에. 자, 어떻게 하면 돼? 공차가 -2란 말은요. 그러면 그 다음 항을 그 앞에 항에다가 -2 더한 거 맞나요?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이제 요게 정답이에요. 실제로 검사는요. 넣어보세요. 넣어보시면 다 나올 겁니다. 위에 이렇게. 아시겠죠? 자, 밑에 가서 그럼 예를 들어 12번도 풀 수 있겠죠? 12번은 제일 첫 번째로 배우는 표현입니다. 나열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이 세 가지 표현을 다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나열된 걸 보고 일반항도 구할 줄 알아야 되고 귀납적도 쓸 줄 알아야 되고 거꾸로 일반항 보고 나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귀납적 쓸 줄 알아야 되고 거꾸로 귀납적 표현 보고 나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일반항도 쓸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왔다 갔다 하잖아. 12번. 네. 생각보다 한번 이해하기 별로 어려운 건 아니거든. 근데 시험에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야. 멘탈 나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난 시간까지야. 알겠지? 자, 이거 윤여가 무슨 수열이지? 등차니까 이제 위에 중에 하나 입맛대로 골라볼게요. 자, 이번에도 귀납적으로 한번 정의 표현해봐라. 자, 그런 문제입니다. 첫째 항은 1이고요. 자, 이번에 저는요, 이 표현 어때요? 요것도 같은 말이거든. 즉, 뒤에서 앞에를 뺀 게, 자, 승아야, 얼마를 일정하지? 4. 어쩌면 4로 일정한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하나 체크할 부분은 요 자리가 공차 자리인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오른쪽 가볼까? 자, 이제 왔다 갔다. 네. 그러면은 이 귀납은요. 네. 아이고 잠깐만. 이거를 이렇게 쓰는 거랑 저렇게 쓰는 거랑 둘 다 답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아까 위에 5개 중에 아무거나 다 대비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는 저걸 안 물어본다고요. 웬만하면. 그럼 시험에는요, 이게 나와요. 지금부터 여기 있는 귀납적인 표현 보이세요? 그리고 위에 문제는 이거 보고 뭐 구하래요? 읽어보시죠. 일반항 구하래요. 일반항 구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결국 그 세 가지 표현을 다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앞장에서는 이거 가지고 나열하는 거 있지. 이번 페이지는 이거 가지고 일반항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쩌면요, 이 문제 풀이가 한 가지가 아닌 게, 자, 첫 번째 풀이 혹시 먼저 아세요? 이거 뭐 하는데? 그냥 나열해도 괜찮아요. 앞장처럼. 그러니까 잘 모르겠잖아. 한번 나열해 보시라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그 나열하는 게 그냥 하나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나열해볼까? N자리에 1 대입하시며 A2는요, A1 빼기 3 맞나요? 그리고 A1이 나와 있으니까 도미노가 굴러간다고요. 자, 둘째 항이 3입니다. 다시 N자리에 2 대입하시면요, A3는 A2 빼기 3 맞나요? 자, 여기에다가 3 뺀 거니까 0이죠. 이해돼? 자, 몇 개 나열해 봤더니 흐름 이해돼? 즉 6, 3, 0이잖아. 이거 무슨 수열이에요? 이거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모르겠으면 나열해 보라. 그럼 뭔가 보일 거야. 진짜 모르겠으면. 그런데 자, 제일 좋은 거 뭔지 아세요? 자, 제일 좋은 거는요, 이 식을 보자마자 등차로 보이셔야 돼요. 그게 시험 앞두고 돼야 될 상태야. 이 식은요, 아까 그 5개 중에 하나죠. 이 식을 보자마자 등차로 보이셔야 돼요. 그리고 자, 예찬아, 공차가 얼마인 줄 아세요? 요 자리가 공차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인지하면 끝나요, 문제가. 다시. 아, 등차 수열이구나. 이게 등차로 보이셔야 뭐야 이게? 보이셔야 합니다. 네, 존칭 쓸게요. 이 등차로 보이셔야 됩니다. 나중에. 그리고 이 자리가 공차로도 보이면 제일 좋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가 방금 왼쪽에 했던 거 반대 상황이잖아. 그 식이 나오면 거꾸로 이게 등차로 보이셔야 된다고요. 그게 보이면 일반항 구하는 공식을 바로 쓰면 되는데. 그렇잖아. 자, 등차 수열이 첫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 아닌가요? 공식으로 해서 일반항 구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겠으면 나열도 하나의 방법인데 이걸 언제 하고 있냐고요, 나열을. 나중에 시험 때니까, 그러니까 정 모르겠잖아. 나열하세요. 뭔가 있을 거야, 분명히. 근데 이제 이 정도는 아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자, 밑에 있는 17번 모양 보이세요? 여러분들이 이 식의 모양을 보고도 성준아, 요 식의 모양 보시면 이거 뭐처럼 보이세요? 이게 등차로 보이셔야 된다고요. 이게 수학적으로 등차, 차이가 일정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이런 표현법이 귀납적입니다. 아시겠죠? 즉 이 자리가 공차겠죠? 그럼 첫째 항 나와 있고 공차 나와 있으면 일반한 공식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노가다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 밑에 있는 19번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 표현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 때문이야. 이걸 보고도 등차처럼 보이셔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또 노가다인데 근데 이제 알면 빠르겠지. 자, 이게 되는 것도 뭐야? 이것도 등차예요. 이것도 등차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번 문제는 요 시간에 공차가 없잖아. 대신에 뭐가 있어? 첫째 항이랑 둘째 항이 있으니까 혹시 이거 상규나 공차가 얼마게? 얘를 공차를 얼마나 합니까? 그렇죠. 이제 공차가 그게 뜻이니까 공차 꺼내서 일반은 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흐름 이해하시겠는지 이런 느낌이다. 아시겠죠? 자, 밑에 있는 것도 요 표현도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런 서브 표현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어쩌면 저희가 식을 만들 일은 별로 없다고요. 근데 문제에서 이런 식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식을 봤을 때 이게 등차로 보이는 친구라. 안 보이는 친구로 노가다를 해야 되거든요. 해보시면 결국은 등차야. 노가다를 하실 건지 외우실 건지 여러분 몫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장 갈게요. 자, 방금 했던 거 그냥 리핏 반복하겠습니다. 어디 등비에서. 등비수열도 귀납적인 표현이 있겠죠. 자, 21번에다가 역시나 한번 비슷한 필기를 조금 빨리 해드리고 역시나 문제 구성 똑같아요. 왼쪽은 표현 써봐라. 오른쪽은 표현 보고 저게 등비로 보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다가 저는 필기해 보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는 첫째 항과 공비를 주고 등비수열의 귀납적 표현을 써보세요. 자, 그런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배운 표현 다 써볼게요. 첫 번째, 단순 나열입니다. 나열하는 거 나쁘지 않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나열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자, 나열 한번 해볼게요. 첫째 항이 3이란 말은요. 공비가 -2란 말은 승아야, 그 다음은 뭐지? 그렇죠. 일정한 수를 곱한 거잖아. 그리고 뭐 12. 뭐 이런 식으로 나열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 결국은 기승전 일반항이야. 그러니까 결국 오른쪽도 기승전 일반항인 거야. 아시겠죠? 자, 일반항 구하는 공식을 저희가 외웠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세 번째 귀납적 표현 한 번 더 필기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귀납적 표현입니다. 자, 가장 많이 쓰는 첫 번째 표현은요. 역시나 첫째 항 밝혀줄게요. 그리고 자, 앞장과 비슷하게 보세요. 그 다음 항은 앞에 항에다가 유녀가 얼마를 곱한 거지? 이번 경우에는 -1을 곱한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어쩌면 귀납적 표현이에요. 항과 항 사이의 관계로. 그러니까 도미노를 치면 블록과 블록 사이의 간격을 조절한 거야 지금. 그래야 쓰러지니까. 이해돼? 자, 물론 이렇게 쓰지 않고 보통은 -1을 왼쪽에 쓰는 게 표기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가장 많이 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요 식에서 양쪽에다가 AN 나눌 수가 있어요. 나눠보시면 첫째 항은 밝혀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야. 이해돼? 그리고 자, 얘도 마찬가지. 제가 첫날에 설명할 때 원래 등비수열 뜻이 이거예요. 비율이 같은 수열이에요. 원래 비율이 나눗셈이거든. 이해돼? 근데 책에는 보통 일정한 수를 곱했다라고 써있지. 이게 책에 있는 표현이고 이게 내가 말한 표현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과도 연결된다고 사실은 그 모든 내용들이.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역시나 누구?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운 것 중에 항과 항 사이의 관계 그러면 얘가 하나 있어요. 어쩌면 얘도 이제 그 관계식으로 쓰인다는 거야.
혹시 여러분 등비중앙 기억나세요? 자, 등비중앙은 가운데 거 제곱은 양옆을 곱한 거랑 똑같다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등비중앙입니다. 가운데 거 제곱은 양옆을 곱한 거랑 같다 이렇게. 그리고 자, 이 경우는요 첫째 항만 쓰면 안 되고 마찬가지로 둘째 항까지는 써줘야 됩니다. 그럼 이 말 이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은요 첫째 항만 주면 안 굴러가요. 이게 두 개는 줘야지 굴러가. 두 개씩은 줘야 돼. 두 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자, 여기는 네 번째까지밖에 없어요. 자, 네 번째 식은요 여기서 약간 작업을 해요. 자, 여기서 봐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곱은 같은 말이 이거 맞나요? 이렇게. 자, 요렇게 식을 만든 다음에 양쪽에다가 이거랑 이걸로 나누는 거예요. 나눠보시면 자, 마지막 네 번째. 얘는 잘 안 쓰는 거니까 일단은 초록 색깔로 쓰겠습니다. 자, 이런 관계식이 나와도 이게 등비 수열이구나 라고 보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네 가지가 등비 수열의 귀납 표현입니다. 오케이? 자, 밑에 있는 22번 풀어볼게요. 넷 중에 아무거나 쓰세요. 네. 다 맞아. 그런데 다시 말할게. 우리가 귀납적 표현을 쓸 일이 별로 없다고 사실은. 보통 시험에는 이렇게 안 나오고 오른쪽처럼 나온다고. 귀납적인 식을 주고 그게 이제 무슨 수열이냐 이런 식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등차 등비는 그 모양도 기억하시라는 거야. 그 옛날에는 그 등차 등비 말고 희한한 것들도 분석을 다 해서 어려웠던 거야. 양이 엄청 오래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딱 등차 등비가 메인이야. 나머지 희한한 것들을 그냥 넣어봐 그러면 뭐 될 거니까. 아시겠죠? 자, 22번입니다. 자, 이 문제 첫째 항 나와 있고 공비 나와 있잖아. 바로 가볼까요? 자, 이거 첫째 항은 밝혀주시면 되고 자, m 플러스 1번째 항을 자, 공비가 4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앞에 항에다가 4를 곱하기 그 다음 항이다라는 거야. 이렇게 써주시면 동의로 굴러갑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가보시면 아까 했던 24번 문제 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얘는 표현법 중에 나열하는 표현법인데 나열되어 있는 거 보고도 역시나 뭐 일반항도 구할 수 있고요. 귀납적 표현도 가능하다. 그 모든 걸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냐는 거야. 지금 묻고 있는 게. 자, 이 친구는요, 첫째 항이 5고, 공비가 2입니다. 여기서 이제 선택지가 많다고요. 일반항도 가능하고. 자, 이번 페이지는 귀납적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 항 밝혀주고요. 자, 이번엔 제가 이거 써볼까? 자, 두 번째로 많이 쓰는 게 이거예요. 이 표현.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이게 연상이 된다는 거예요. 같은 내용인 거죠. 이렇게 해서 표현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다? 이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28번.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역시나 귀납적 표현이 나와 있는데 자, 이 표현을 보자마자 이게 뭐처럼 보이는 친구가 이제 있다는 거야. 이거는 그걸 준 거네? 라는 거지. 혹은 어떤 친구는 끝끝내 안 보여. 자, 안 보일 때는 노가다 하세요. 몇 개 넣어보시면 그거였구나 보이실 겁니다. 나중에 시험 앞두고는 보자마자 알아야 돼. 자, 보자마자 성중아 이거는 뭐에 관한 귀납적 표현이게? 이게 이제 등비 수열이구나 보이셔야 된다고요. 자, 이 자리가 무슨 자리? 공자리고요. 이제 그런 것까지도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자, 얘는 등비 수열이고 공비 나와 있고 첫째 항 나와 있으니까 곧바로 일반항 구할 수 있겠죠. 공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식으로 일반항까지 구할 수가 있다고요. 자, 밑에 쭉 가봐. 이게 전부 다 등비 수열 관련 귀납적 표현들이야. 구경해볼까? 자, 29번 문제. 요것도 등비 수열이겠죠. 비율이 일정하다. 이게 원래 뜻입니다. 30번. 비율이 일정하다. 31번. 이거 아까 제가 네 번째로 필기한 그 상황이야. 요것도 등비 수열처럼 보이셔야 돼요. 그리고 32번. 여러분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요게 무슨 식? 요게 등비중앙. 그쵸? 등비중앙. 식이 나와도 등비 수열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라고요.
오케이. 자, 뒤로 가볼까? 자, 3시 4분인데 일단은 쉬는 시간 전에 그 증명하기 전까지는 다 끝내보시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페이지는 200쪽입니다. 자, 200쪽에 이제 왼쪽에 있는 유형 120번은 그냥 어떤 미지의 수열에 관한 귀납적인 정의입니다. 자, 하나만 해볼까? 예를 들어 2번 같은 경우. 자, 예를 들어 2번 같은 경우. 자, 여러분 얘는요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닌 그러니까 어떤 그냥 관계식이거든. 자, 이럴 때는 그냥 뭐 해보라고? 윤여가? 나요? 그냥 넣어봐 진짜로. 넣어보시면 규칙이 있을 거야. 믿으세요. 우리 3단원 수열은 첫날 말했잖아. 그냥 수열은 안 배워 당연히. 뭔가 있으니까 나오는 거야. 자, 여기 왼쪽 라인은 등차 등비가 아니라 어떤 건 미지 수열인데 그냥 넣어보세요. 그러니까 도의로 굴려보시면 6번까지 갈 수 있잖아요. 해보시면 뭔 말인지 알 겁니다. 시간 드릴게요. 지환이가 뭔 일이 있나? 연락을 해야 되는데 이거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저 쌤 어디 바람 부는 건가요? 아, 저기 지금 문 열려 있네요. 패딩을 벗으니까 추워서. 그렇죠. 아직 날씨가 막 아예 그냥 봄은 아니네요. 자, 예한 거 여러분들 굴려보셨나요? 꽤 예뻐질 걸 순간적으로 해보시면. 자, 몇 개 해볼까? 예를 들어서 첫째 하나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보통 한 개를 줄 거예요. 왜 이걸 안 주면 안 굴러가요. 일단 뭐 이거만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자, 얘네다가 1 넣어보시면요. A2는 1분의 3 곱하기 A1 맞나요? 이렇게. 근데 A1이 1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3 되겠죠. 하나 나왔고요. 하나 더 해볼게. 자, N자리에 2 대입하시면 A3는요. 3분의 5 곱하기 A2 맞나요? 근데 A2가 3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얼마가 돼? 자, 5 맞나요? 하나 더 해볼까? 자, N자리에 3 넣어보시면요. 자, A4는 5분의 7 곱하기 A3 맞나요? 근데 A3가 5라고 했으니까 이거 7 맞나요? 규칙 보이세요? 이게 그냥 분모가 지워지고 분자가 남네요. 그런 느낌으로. 이해돼? 사실요, 규칙을 이해했으면 뭐도 가능한 거 아세요? 우리 마지막에 A6은 N자리에 5 넣을 거지. N자리에 5를 넣으면 여기가 11 맞아? 아마 얘가 남을걸요? 실제로 다른 책에는 여기가 막 A2000이 나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차피 규칙이 있거든요. 이해돼? 그러니까 결국 여기 왼쪽 라인은 규칙성 있는 그런 라인이니까 넣어보시라고요. 그리고 자, 오른쪽에 있는 이제 요 유형부터가 아까 했던 그 이제 특별한 등차 등기는 특별하니까 특별하게 취급을 하자고요. 이해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5번식을 딱 봤을 때 요게 뭘로 보이면 제일 좋은 거다? 혹시 이게 뭘로 보이시다고요? 이거는 특별히 등차로 보이셔야 한다고 이제. 그래야 이제 결국은 또 일반항을 세워서 가겠다는 거예요. 자, 결국 여기도 기승전 일반항이야. 이 표현보다는 일반항이 훨씬 낫거든요. 이해돼? 그리고 설령 안 보이면 아까처럼 노가다 해보세요. 몇 개 나열해 보시면 등차인 거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아셔야겠지. 시험 때는. 다시 밑에 있는 6번도 이게 등차로 보이냐는 거야. 보시기에. 등차로 보이시는지. 7번도 등차로 보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등차 수열의 귀납적 표현들은 좀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이해를 바탕으로. 아시겠죠? 그럼 쉬워요. 일반항 쓰고 끝내는 거예요. 여기는. 알겠지? 다음 장 등비수열 마찬가지겠지. 이런 걸 딱 보고 이게 등비수열처럼 보이셔야 한다고요. 다시
밑에 있는 9번도 이게 등비설처럼 보이신다고요. 이런 식으로. 10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알아야 되는 게 결국은 좀 빨리 풀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끝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쉬는 시간 전 오른쪽에 있는 유형 123번. 요게 이제 딱 영문제가 나와요. 요 책이랑 다른 책에. 자, 요거는 이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자, 예를 들어 13번 문제를 볼게요. 자, 예를 들어 13번 문제를 볼게요. 약간 또 그냥 귀납적인 관계식을 만드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를 할 때 조금 마음가짐이랄까? 그게 조금 달라. 그동안과는. 그러니까 결국 귀납적인 표현은 항과 항 사이의 관계를 자꾸 의식해서 만드는 거예요. 어쩌면 시키는 대로. 자, 한번 읽어보고 고민할 시간 살짝만 드리고 제가 한번 좀 시범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일단 가은이는 여기 1교시까지 한 10분 내로 끝날 거거든. 1교시까지 참여하시고 2교시 내용은 영상으로 보는 걸 할게요. 그 증명은. 그리고 그 증명을 제가 아까 수업 자료 그 파일 하나 보냈는데 그거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있잖아. 위에다가 필기하든 필기 하나만 살짝 해볼게. 여러분들 있잖아. 여기는요. 마지막에 묻는 게 일반항 구하는 게 아니지. 여러분들 혹시 이게 밑줄 긋고 이게 혹시 여러분들 귀납적인 표현이란 말 아시겠죠? 요게 지금 귀납적으로 표현해봐라. 그런 문제입니다. 자, 다시 우리가 앞에서는 일반항을 추측하는 게 포인트였다면 이번 문제는 일반항이 아니라 귀납적인 표현을 추리를 해야 돼요. 자, 지금부터 필기해 보실래요? 제가 요거 하나 좀 저희 마음가짐이 달라졌다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수열 하나만 나열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자, 요거 지난 시간에 본 적 있는 수열이죠? 자, 이 수열이 있다고 치고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문제를 풀 때 첫 번째로 알아본 게 그 일반항 추리하는 거 맞아요? 자, 혹시 여러분 이거 일반항은 뭐 추리할 수 있겠어요? 자, 우리가 일반항 추리를 할 때는 저 보세요. 마음가짐이 뭐였냐면 이 항의 번호랑 이 항과 매칭을 하는 거예요. 1번일 때 저거인 거예요. 다시 2번일 때 이거인 거고 3번일 때 이거인 거고 4번일 때 이거인 거 맞아? 그러니까 일반항 추측은요 좀 달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를 같이 보는 거야. 이렇게를. 그치?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n번째 항이 뭔지를 추리할 수 있잖아요. n번째 항 이거 뭐예요? 4번째 항일 때 4로 끝나니까 n번째 항은 n으로 끝나겠지. 이게 일반항 추측하는 거잖아. 근데 이번 문제는요 일반항이 아니라 이 귀납적인 관계식을 추측을 해야 돼요. 얘는요 자, 요거에다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부터 요 식의 귀납적인 식을 한번 추측해 볼게요. 이런 느낌이야. 잘 들어. 귀납은요 이렇게 합니다. 첫째 항인 거죠. 자, 제일 첫 번째 거는 그냥 쓰겠습니다. 지금부터 뭐 두 번째 항을 추리할 때 얘를 보는 게 아니라 얘를 보는 거예요. 다시 두 번째 항을 추리할 때 첫째 항이랑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 맞춰보실래요? 그럼 두 번째 항은요 첫째 항에다가 뭐 한 건 줄 아세요? 자, 요 예시 뭐 한 거예요? 2를 더한 거죠. 이렇게.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셔. 지금부터. 이 문제 풀려면 이런 마음가짐이야. 어떤 항을 볼 때 그 앞의 항과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한 번 더. 자, 여러분들 세 번째 항은요. 두 번째 항에다가 성중아 뭘 한 거지? 자, 세 번째 항은요. 두 번째 항에다가 뭘 한 거예요? 3을 더한 거죠. 이런 마음가짐이라고. 이게 귀납적인 추리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마음이 다르다고요. 일반항은요, 각각의 항에 주목을 해요. 근데 귀납적 표현은 그게 아니라 항과 항 사이 관계를 자꾸 떠올려 보는 거야. 관계가 있을 거니까. 한 번 더. 자, 그럼 네 번째 항에 상규나 세 번째 항에다가 뭐 한 거지? 그렇죠.
자, 몇 개 해보니까 규칙 보이세요? 규칙이 보이는 순간 바로 갑니다. 어떻게? 그럼 자,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뭘 한 걸까요? 플러스 n? N 플러스 n 플러스 1이죠. 여기 항의 번호를 더한 거잖아. 왼쪽에 항의 번호를 더한 거잖아. 이해돼? 이걸 쓰라는 문제야. 이걸 쓰라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가자고요. 이번 문제는. 이해돼? 자, 한번 요 느낌 간단히 필기해 보시고 한번 시범 올릴게요. 자, 이번 문제는 읽어보시면 표혼의 피아노 대회에 참가할 예정인 시연이가 연습 첫째 날에는 28분 동안 치고, 그럼 어차피 이거 여기까지 끊고 첫째 항 준 거 맞나요? 첫째 항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둘째 날부터는, 자, 둘째 날부터는, 자, 읽어봐. 둘째 날부터는 전날, 바로 앞에 항이죠. 전날 연습한 거에 2분의 3배보다 5분 짧은 시간 동안 연습하기로 했다. 뭔 소리야 이게. 자, 이렇게 연습을 하기로 했다고요. 자, 한번 이 문장 그대로씩 만들어 볼까? 보세요. 둘째 날부터는 어떻게 한다고? 그 전날이지. 그럼 그 전날이 뭐예요? A1이잖아. 이 전날에다가 2분의 3배보다 5만큼 짧은 거 맞아요? 사실 어쩌면 저 문장 그대로가 관계식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번 문제는 왜 쉽냐면 너무 티가 확 나 있어요. 끝내볼까? 그럼 이 문제는요, 이거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쓰면 돼? 그럼 A 플러스 1번째 날은요, 그 전날에다가 2분의 3보다 5만큼 짧은 거 맞아요? 이렇게 쓰는 게 정답이에요. 사실 이번 문제는 이런 것 중에서도 꽤나 쉬운 편이야. 너무 대놓고 나와 있어, 지금. 이 멘트가. 이해돼? 혹시 많은 친구 있나요? 이런 느낌으로. 자, 밑에 있는 14번 풀어봐. 요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어떤 이런 스토리 문제랄까? 뭐 약간의 활용 문제인데, 약간 그 특유의 어떤 감각이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조금만 이해하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자, 13번 문제는 지금 풀어봤고, 14번 문제도 한번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어차피 몇 개 해보는 노가다가 여기서 또 통용이 돼요. 몇 개 해보시면 어떤 규칙 같은 게 보일 건데, 근데 여기서의 마음가짐은 바로 전 거랑 비교하는 거야. 어쩌면 바로 전 거에서 어떻게 바뀌었냐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생각보다 관계식이 딱 수면 위로 보일 겁니다. 아, 이런 관계가 있구나. 항상. 그럼 그걸 읽거나 해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마지막에. 자, 이 문제 한번 풀고 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읽으시고, 여기까지는 그나마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별로 안 중요해요. 모르겠다. 아무튼 뭐 이런 느낌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막상 해보시면. 인학적인 표현입니다. 자, 한번 그러면 같이 해볼게요. 자, 어떤 미생물은 1시간마다 2마리는 죽고요, 나머지는 5마리로 분열한다. 이 말 이해하셨나요? 자, 근데 이 미생물이 자 4마리였던 때, 여러분 자 얘는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첫째 항 아니에요. 얘는 지금 A1이 아닌데 이상하게 이 자리에 4를 쓰더라고요. 이건 어쩌면 처음 상태인 거지, 첫째 항은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그럼 첫째 항이 뭔데요? 이 친구가 N시간마다, 그러니까 A1은 1시간 후에 어떻게 되냐라는 거야. 자, 혹시 구해보셨나요? 자, 혹시 이거 승아야, 1시간 후에 몇 마리 되게요? 10마리. 10마리죠. 자, 그 10마리씩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분석해보면 관계식을 만들 수가 있다고요. 보세요. 자, 그 10마리는 이거 아니에요. 그 전에 4마리가 있었지. 이 4마리에서 몇 마리가 죽어요? 2마리가 죽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몇 배가 돼? 어떤 5마리, 5배가 된다는 거야.
어차피 이렇게 쓰는 게 관계식이 티가 난다고. 이런 관계가 있다고요. 네, 아 이게 분열한다는 게 더 생겨나는 거니까 곱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한 마리가 5마리가 딱 된다는 거지. 아이고 왜 저는 진짜 나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0마리가 돼요. 혹시 이거 바로 좀 티 나시나요? 그럼 자, 여러분들 n 플러스 1번째로 가볼까? n 플러스 1번째는 그 1시간 전이 a n마리지. 거기서 몇 마리가 죽죠? 2마리가 또 죽을 거예요. 그리고 몇 배가 돼? 여기 정답이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사실은 이해돼?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을 아시면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혹시 안 되는 건 다음 시간에 질문하시고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20분인데 저희 딱 5분만 쉴게요. 빨리 끝내가면 좋습니다. 자, 일단 가은이는 여기까지만 할게. 알겠지? 나머지 영상은 그 영상으로 봐주세요. 괜찮아.